민주당은 16일 날 이른바 정책의총을 열었어요. 네.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지난번 혁신안은 논의하지 말자. 네. 정책 논의를 하자 했는데 박강원 네. 원내대표부터가 혁신안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의원제 폐지 이건 안 된다는 게 박강원 대표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곡하게 표현을 하죠. 그동안 뭐 여러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도 박강원 대표가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멍석을 깔아준 거죠. 예, 일종의 이재명 앞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비명들이 나와가지고 의총장에서 아주 성토를 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재명이 바로 맨 앞에 앉아 있었고요. 네. 이재명은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 지금 검찰 앞에 나가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 면전에서 20여 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지금 개판이다. 조홍천 의원 표현은 개판이, 그 혁신위는 개판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서른 의원이 가장 정점, 최고의 그 정점을 때렸습니다. 사퇴하시오. 이재명을 포함해서 당 지도부 사퇴해라. 다 사퇴하라. 뭐 해서 뭐 고민정이든 누구든 전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나선 것 같고요. 딱 한 사람 정청래만 따로 뭐 그 나서서 혁신위가 가라는 대로 가야만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집단 항명을 하면 되느냐 뭐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아마 이재명도 여기서 친명이 나서서 거기에 반격을 하면은 진짜 의총이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예, 기사 제목. 민주당이 완전 자중질환에 빠져갖고 조홍천 의원 얘기처럼 개판이 됐다. 네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아마 이 친명들한테는 발언을 자제하라. 뭐 은연중에 이렇게 지시가 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책위만 나가서 반박을 해라. 그런 것 같은데. 정청래는 아마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도 자기가 나설 사람이고, 왜냐하면은 자기가 나서야 제목 한 줄 달리잖아요. 네. 달리잖아요. 그걸 예상을 했을 테고, 당연히 오늘 아침 기사 제목이 어떻게 됐느냐를 이재명은 따졌을 거예요. 보나마나 똑같이 나갈 거잖아요. 운명의 날. 네. 지금 비명들의 민주당은 완전히 갈라서다. 네. 이렇게 제목이 뽑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이재명의 최대 위기, 내후외환 이렇게 지금 제목이 뽑힐 거니까 그 강도를 좀 죽이는 비명계만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게 해서 이 제목의 어떤 그런 강도를 좀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서른 의원이 지도부 사퇴론까지 주장을 했고 이 비명 측에서 이렇게 혁신안 특히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그 배경에는 뭐 대의원제 그 자체보다도 왜 대의원제를 폐지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을까? 친명들이 거기다가 핵심을 두었을까? 지금 당장 혁신위에서 해야 할 일은 내년 총선에 대해서 어떻게 당을 혁신해야 할 건지 이거는 안 오고 엉뚱하니 전당대회에서 나올 그런 혁신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당대회에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명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 딴 궁리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의원제의 꼼수란 게 뭐라는 걸 파악하고 이걸 깨부셔야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이 사람들이 벌써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대는 지금 열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런데 전대 갖고 지금 막 그 총선도 아니고 전당대회를 갖고 룰을 갖고 지금 하다 마라 이렇게 나온 것. 그럼 전대가 곧 열린다는 얘기냐. 비명계 입장에서. 즉 이재명의 후에,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감옥에 갔을 때 지금 친명들의 생각은 전당대회로 바꿔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어갖고 개딸들이 전부 다 한 표씩 던져서 다른,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리로 내세우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내세워서 대리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분명히 비명계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임기 만료 8개월 전 같으면 비대위로 가면 돼요. 그렇죠. 아마 올 12월 한 27일인가 예, 12월 말입니다. 예, 말쯤 예. 그때 이후로 퇴진하면은 비대위로 가면 비대위로 되는데 그냥 가죠. 그 이전에 8개월이 넘게 남았을 때는 전당대회를 해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친명 입장에서는 만약 그 사태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다 구속 영장 청구하는 것은 뭐 기정사실화 됐고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뭐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지만 그 가능성도 지금 높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 친명 입장에서는 그래도 김명수가 아직은 살아 있는데 9월 24일까지 그걸 믿을 수 있지만 또 영장 전담파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대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우의 그러니까 수는, 오늘 예, 예. 그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것도 친명의 핵심 아닙니까? 네네. 이화영이 또 뭐 지인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 사람이 박찬대 아니. 언론 인터뷰에서 그 만약 그 사태에 대비한 플랜 B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그 플랜 B입니다. 뭐 네. 그 감옥 공천 얘기하지만 감옥 공천이 현실적으로. 쉬운가요? 그럼요. 현실적으로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 당이 뭐 30명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명계가 아니요.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다수의 한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사실 친명도 기웃거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어디로 가느냐,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만약 옥중 공천으로 간다 그랬으면 중도층의 이반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수도권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옥중 공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다 친명들은 알고 숨죽여가면서 아이 그래 너희들 의총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우린 밀어붙일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3차 라운드가 있죠. 이제 또다시 지금 28일 29일 날 워크숍 정기국회 전에 단합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거기서 또 전면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예. 분임 토의 어찌고 하고 이제 또 총괄 토의를 하니까 지난번 최고위에서 한번 붙었잖아요. 네. 뭐 고민정 이쪽에 비명 쪽에 고민정이가 나서고 저쪽에는 장경태 뭐 박찬대 정청래 나서가지고 한판 붙었고 이번에 의총에서 붙고 네. 그리고 7, 8일인가요? 네. 8, 9일. 28, 9일. 또 워크숍에서 또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원래 없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워크숍은 늘 사고가 납니다. 저도 술자리거든요. 술자리도 이어지고 하면서 늘 설화가 있고 막말이 있고 또 이렇게 그 난장판이 벌어지는 그 거리가 바로 워크숍인데 이번에 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명 측에서도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비명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자꾸 나서는 것도 그럼요. 아니면 누구 있느냐 이재명 대타가 대안이 그래갖고 계속 그 당 대표 자리에 침을 바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두관이 갖고 되겠어 뭐 이러고 예. 그러나 또 비명 입장에서는 또 친명이 들어선다? 그러면 자기들은 나중에 그냥 학살 공천이 될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러니까 이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서른 의원이 이낙연계 좌장이 딱 나서갖고 이재명뿐만 아니라 지도부 다 물러나라.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명 쪽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예, 그렇죠. 일단 비명계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사람입니다. 누군가 포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비명계가 아시다시피 하나의 어떤 그런 정파가 아니에요. 안에 들여다보면 옛날에 정세균계도 있고 또 그 안에 지금 그 부엉이 모임 같이 친문 모임도 있고 되게 그러니까 586도 있고요. 이낙연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이렇게 그 다수 연합체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비명계의 눈길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명계의 눈길이 가려면 대안이 누구다. 누군가가 딱 휘어잡고 이 진두지휘도 해가면서 상품처럼 브랜드 있는 정치인이 있어야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없는 게 제일 약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비명계 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누구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비명계가 나서려면 내부적으로 사실 이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친명은 정책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예, 그런데 비명은 지금 누구다 하는 누구다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뭐 정세균계, 이낙연계 또 뭐 여러 계파들이 있습니다만은 김근태계도 있고 네. 결국은 친문이 네. 가장 큰 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양산에 계시는 예, 상황이 예. 어떻게 이 결정을 하느냐 이것이 아마 이 방향을 잡는 모멘텀이 예, 되지 않을까 해요. 예. 조선일보가 지난번에 그 보도를 했잖아요. 25일 날 예. 대통령님이 보자고 하신다. 뭐 그러니까. 이런 내용. 그게 원래 따거가 큰형님이 보자고 하신다. 조폭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아마 전반적인 인식을 공유를 하고 예. 그러나 누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야 뭐 또 아주 몇 사람 핵심이 모여서 그럼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죠. 만약에 양산 큰형님이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뭐 이낙연이든 정세균이든 김부겸이든 뭐 따라가지 않을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밑에서 총리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역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잼버리 대회 가지고도 뭐 창피는 국민의 몫이다 뭐 이런 식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격과 뭘 잃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정치적인 그런 행보 이것의 일환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지금 친명과 비명이 결국 혁신안을 놓고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재명의 구속 이후 만약의 사태, 포스트 이재명에 대비해서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고 어제 서른 같은 경우는 뭐랄까 기선제압에 나섰다고 해야 할까? 물러나라! 이게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세 번의 이재명의 소환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이번은 백현동.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그 이전에 없었던 민주당의 당내 분란 또 비명계의 그 결집. 이 강도가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다. 혁신위원회가 바로 그거를 제공을 했고, 그리고 여론도 지금 가장 최악.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이 민주당이 아주 저점으로 치닫고 있는 어떤 상황. 그래서 지금 이 친명계 등 주류들이 할 말이 없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번 9월 달에 사실상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동안 설로만 나돌던 9월 대란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가. 9월에도 설설설 눈이 많이 오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